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네네. 우리 유아인 배우를 참 좋아했는데 오늘 유아인 하니까 생각이 나네. 뭐 마약이잖아. 그렇죠. 마약류, 뭐 향정치성 그렇죠. 의약품, 대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롤스로이스 사건, 뭐 맞네. 람보르기니 사건 난리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MZ 조폭들이 하는 수법들이 응. 병원 가서 그 마약류를 응.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 처방을 받아. 응. 그래서 뭐 그걸 먹겠지 한 번씩?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먹더라도 나 병원에 처방받은 거 먹어서 나온 거다. 사실 프로포폴이 많이 그래요. 라고 하는 수법이에요. 프로포폴은 뭐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뭐 케타민이라던가 다른 이제 그 다 마약류도 수면제니까. 이런 식으로 다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 그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가 나와도 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 그럼요. 먹었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게 사실 우리가 욕을 좀 먹더라도 얘기를 할 건 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렇게 원래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까 마약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약이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 되게 정치 유튜브 같다. 아이 뭐 들어봐. 정치적인데? 내가 그거는 사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정치적으로 맞고 틀리고 성향이 어떠고를 떠나서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그러다 말이야? 보니까 강남에서도 얼마 전에 맞는 말인가? 때리려고? 미안해. 강남에서도 얼마 전에 네. 애들한테 마약 나눠주면서 엄마 핸드폰 번호 적어 너네 주소 적어 그래가지고 미친놈들이야. 그건 사실 때려 죽일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쌍욕을 적당히 해서 그렇지. 우리 송 쌍욕을 변호사님 1시간 동안 막을 수 있어, 나는. 욕을 그냥 그렇게 찰지게 하는데 욕 한번 해볼래?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가 마약 얘기할 때마다 네. 물뽕이라던가 약간 신종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은 복용하고도 한 4-5시간만 지나면은 체내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마약류를 실제로 복용을 시켰는지 그 사람이 복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마약류긴 한데 처벌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뭐 정신병원 가서 마약류 처방만 받으면 처벌을 못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프로포폴 같은 게 프로포폴 맞는 분들은 실제로 까보면 몇백 번 맞거든. 단기간 내에. 근데 그렇게 이게 좋은가 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프로포폴은 어쨌든지 수면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당연히 처방을 하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다 만들어 놓겠죠. 그렇지. 그럼 사실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머리카락 이렇게 있으면은 성분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가면서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산정해가지고 여기에 검출돼서 저기에 검출된 거 더 이제 긴 부분에 검출된 거 그렇지. 이렇게 분석하면 되지. 그게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딱딱딱 해서 삭삭삭삭 나와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막 한 달 동안 계속 복용했어. 그러면은 뭐 한두 번 복용한 거랑 그거 어떻게 기간을 놔둘 거냔 말이야.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이제 빠꾸미신 분들은 삭발하고 털 다 밀고 뭐 그러면은 뭐 삭발 안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 미키 유천도 전부 다 염색했잖아. 탈색 한 5-6번 하면 안 나와. 맞아. 그런데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검출하냔 말이에요. 자, 돌아와서 네. 정신 차리시고 음. 지금 유아인에 대해서 그래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유아인 배우를 경찰에서 영장을 친 지가 한 몇 개월 지났거든요. 네.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을 여전히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다가 오늘 영장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약간 유아인 뭐 압수수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이 조금 이제 늦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 되게 많았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다 인멸할 때까지 기다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별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기각되고 뭐 이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많았거든. 여기서 이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에서 좀 조져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관련해가지고 뭐 범인 도피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아직 기사만 본 건데 네네. 사실 유아인이 뭐 기존에 이제 뭐
뭐 케타민, 그다음 코카인, 그다음에 뭐 프로포폴, 대마 이런 마약 혐의도 있지만 그 외에 범인 도피를 조사했다거나 내지는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이런 혐의를 추가로 이제 특정해가지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증거인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증거인멸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증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PD님한테 내 증거 거기 있으니까 가서 불에 태워 라고 해가지고 불에 태웠어.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죄는 또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셔야 돼요. 근데 맞아요. 범인 도피도 똑같은 거예요. 범인 도피 교사도 내가 만약에 범인인데 내가 도망갔어. 그럼 뭐 범인 도피죄나 도주죄 성립 안 해요. 안 자기 했죠.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게 했다. PD님, 저 대신 한번 좀 범죄 짊어주시고 처벌 한번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본인이, PD님이 가서 내 범죄를 자백을 했어. 처벌해. 그러면은 범인 도피 교사죄는 저에게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영장 청구 사실의 범죄 혐의로 특정을 해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교사가 이제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봐보면 이제 범죄는 그대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이나 그 다음에 도망할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들어갔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 번째 영장을 한 거라 가지고 검찰에서는 뭐 사활을 걸었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꼼꼼히 수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유아인의 뭐 범인 도피라던가 증거인멸 뭐 교사라던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사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몰래 수사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지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이제 피의자는 대비를 하고 숨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2차 영장 청구 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안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죠. 근데 재청구를 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하던 청구가 맞았는데 왜 너네는 기각했어? 그대로 낼 테니까 다시 한번 인용해줘. 사실 이런 게 없어요. 법원도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장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 법원의 권위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말씀 주신 거는 새로운 증거 없이 그렇죠. 그냥 기존 증거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판사한테 판단만 다시 받아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잘 인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다툴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였는데 까봤더니 이거 확실하더라. 내지는 진짜 이거 한번 풀어줬더니 더 나쁘게 행동하더라. 네네.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야지 청구하는 검찰도 자신감을 가지고 재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재청구 잘 안 합니다. 그죠? 아마 저희가 언론에서 파악한 바로는 참고인의 추가적인 진술이 획득됐다는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유아인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마약과 연루된 사람의 진술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피하게 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영장이 이제 청구됐기 때문에 영장이 언제 발부될지 여부는 아마 영장 실질심사 이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재청구가 됐고 또 유아인이 도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는 뭐 한 4, 5일 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간혹 지금 가다가.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고 불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하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일반적으로 영장이 청구가 되면 보통은 그 다음날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정도에는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영상을 과거 촬영했던 거 우리 네. PD님께서 걸어주실 텐데 요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아마 유아인의 대응 방법이 좀 이게 마약 전문 변호사를 물론 이제 우리도 충분히 그 정도 대응 가능한데 선임했다 보니까는 대마 인정했었나? 그때 당시에 대마 인정한 거 기억하는 이외에는 게, 싹 부인하면서 맞아요. 또 조리 있게 부인을 해놔가지고 네. 막 코카인까지 나왔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잘 부인해 놨다. 실제로 여기서 변호인이 더 잘 대응해서 더 잘 부인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응을 해놨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추가 증거가 뜨니까는 이게 속수무책이네. 실제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기각사유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약 중에 상당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라는 걸로 판단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우리가 사실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투겠다. 라고 했을 때, 왜 굳이 그러면 대만을 인정할까? 대만은 제일 낮으니까. 그렇지. 네? 그죠? 대만은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서도 마약, 향정식성 의약품 아래에 대만을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법정형도 조금 낮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는 대부분 합법이에요. 그런 경우도 때문에,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대마를 굳이 처벌해야 되냐라는 논의는 여전히 이어오고 있죠. 어쨌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기사들도 이거 추적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실관계인지 어떤 증거가 현출됐는지 한번 이제 후속 보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후속 보도 나오면은 한번 그때 효과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했던 그 뭐 코카인 비롯해서 대마 뭐 그 기타 향정식성 의약품들 한번 어떤 식으로 영장실질해서 대응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